아십니까? 지금부터 애도는 데리다의 애도, 프로이트와 하이데거를 넘어 라는 제목으로 강좌 하나를 열겠습니다. 데리다는 독특한 철학자입니다, 여러분. 해체론자로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은 일평생 타자들의 텍스트를 해체하면서 자기의 전문 용어들, 차연부터 시작해서 흔적, 환대, 또 해체, 엄청나게 많은 용어들을, 대리보충, 이런 용어들을 만들어내면서 유명해졌는데요. 사실 철학을 전공한 자들이 볼 때는 좀 그 해체의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렇게 철학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설득력을 잃을 때가 종종 있고 뭔가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데리다를 모르고는 어떤 담론에도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데리다는 특히 많은 친구들의 철학자들의 장례식에 참여하여서 애도사라 그러죠. 고별사, 죽은 자에 대한 고별사를 많이 썼는데요. 이것이 2001년도에 애도의 작업이라는 그런 제목, The Work of Mourning, 영어로도 나왔고요. 데리다는 물론 불어로 썼겠지만은 또한 그가 영미권, 특히 미국에서 많이 활동했기 때문에 영어로 쓴 글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그의 친구들의 애도사를 다 모아놓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데리다의 슬퍼한다는 것, 죽은 자들에 대한 어떤 고별사의 개념이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의 친구들, 특히 미셸 푸코가 상당히 일찍 세상을 떠났죠. 그죠? 예.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 다음에 불의한 어떤 그 사고에 의해서 떠났고, 알투세르, 그 다음에 폴 드만, 또 특히 그가 고별사를 길게 썼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레비나스입니다. 예도는 언젠가 데리다와 레비나스를 묶어서 이들의 유대 정책에 관한 걸 비판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어쨌든 그 강좌는 일단은 접어두고 레비나스, 아듀 아 엠마누엘 레비나스, 고별사를 얼마나 길게 썼던지 책이 한 권이 나올 정도야. 그러니까 그 많은 거죠. 롤랑 바르트, 폴 드만, 그 다음에 또 알투세르, 레비나스, 이런 저명한 대가들의, 포스트 모던 대가들의 어떤 미셸 푸코, 그죠? 장례식에 고별사를 썼던 자가 바로 데리다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그의 고별사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죠? 죽음을 단지 수동적인 슬퍼함으로 해석하지 않고 우정과 사랑과 환대의 성격으로서 재해석하는, 프로이트를 비판적으로 읽어내는 어떤 그런 특성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프로이트만이 아니죠. 하이데거의 어떤 죽음에 대한, 죽음을 향한 존재를 재반영하면서 하이데거를 직접 언급 안 하지만 곳곳에서 하이데거의 흔적도 나타나는 게 그의 애도의 작업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애도가 뭔가? 특히 우리는 죽음과 연결하여 이 애도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애도는 일단 사랑하는 사람에 대하여, 여러분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슬퍼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무관심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애도는 특별히 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애도를 한다라는, 그렇죠? 어머니, 아버지, 응? 이런 문화는 특히 대한민국에서도, 그죠?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데, 상도덕, 유교 전통의 어떤 그런 문화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자식이 하면 무슨 자식 하면서 또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어쨌든 애도는 사랑하는 자가 이 세상에 없을 때에 나타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갑자기 인간은 이 세상을 떠난다라는 거야. 누구든지 인간이 이 세상을 떠난다라는 거는 슬픈 일이죠, 당연히. 그죠? 왜? 그가 엄마 아빠였다면 나를 일평생 키워주고 나를 여기까지 오도록 도와주고 자기를 희생하여 온 몸을 바쳐서 나를 위하여 살았던 그 분들이 갑자기 떠났다. 슬프죠, 여러분? 1917년에 출간된 프로이트의 트라우얼 운트 멜랑콜리라고 하는 작품은 애도에 실패하게 되면은 우리가 우울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작품인데 아주 재미있어요. 이것은 23년도에 출간된 자와 이드라고 번역된 이 운트 S 라고 하는 그 작품까지도 어느 정도 연결되는데, 어쨌든 이 애도와 우울은 우리가 슬퍼하는 자를, 그죠? 잃어버리게 되면, 그러니 우리가 사랑했던, 그래서 우리가 리비도를 온통 쏟았던 그런 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부재의 슬픔으로 인하여 그 리비도를 회수하여 다른 곳에 재투자해야 되는데, 인간은 그 슬픔이 너무 크게 되면은 그 리비도를 회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재가 끊임없이 그 사람의 살아 있었을 때의 기억이라든지 또한 살아 있었을 때의 행적들과 묻어나서 그 부재만이 내 삶에 남게 되는, 그러니 우울증에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 기간이 지나면 프로이트는 이러한 리비도가 애착이 끊어져서 현실로 돌아와야 되는데, 죽음의 상태, 죽은 자에 대한 부재를 슬퍼하는 상태로 계속 머물게 된다라는 그 리비도의 투자, 사랑, 우정, 이런 것에 대한 투자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 사람의 슬픔은 더 강력하겠죠. 이러한 상태에 빠져서 삶을 살고 철학을 했던 자가 예도가 볼 땐 키에르케고르예요, 여러분. 재미있죠, 그죠? 키에르케고르는 레기나 올센에 대하여 상당히 그런 정신분석학적인 우울을 우리는 그의 글이라든지 철학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그의 도약 개념을 통하여 그리스도교의 신앙으로 도약하는 그런 것들 역시도,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이 죽고 나면, 예도도 10년 전에 엄마가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또 6개월 전에 7개월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그죠? 예도는 지금 부모님이 두 분 다 하늘나라에 가셨는데요. 그 기억이 가끔 새록새록, 특히 어렸을 때
부모님과 생활했던 그런 기억들이 예도의 머리를 가끔 스치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을 하죠. 그러니까 그 현실을 못 받아들이고 시간이 지나도 끊임없이 그 부재의 상태를 슬퍼하는,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지속되면은 그 죽음으로부터 거리를 두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죽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면 인간은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일어난다. 이해가 돼요? 이게 프로이트의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은 자를 떠나보내지 못하고 계속 현실 속에 계속 가두어 두고 그 부재의 상태를 슬퍼하고 끊임없이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 그죠? 이것은 뭔가 현재의 삶을 살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볼 때. 그래서 거기에 갇혀서 몇 개월이 지나도 계속 슬퍼하면서 있는 거예요. 이걸 애도에 실패했다 그래요. 그래서 프로이트는 이런 것들을 아르바이트 데얼 트라우얼, 독일어로 애도의 작업이라고 이야기해요. 애도의 작업, 애도의 노동에서 실패한 작업이라는 거예요. 이런 현상. 그래서 멜랑콜리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죠, 그죠? 아내가 죽었다든지, 우리 대한민국에서 특히 금실이 좋은 아내와 남편이 죽으면, 또한 어느 한 배우자 하나가 죽으면 또 금방 뒤따라 죽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흔히 목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죽음의 상태에 계속 머물면서 현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리비도를 끊임없는 그 애착을 끊지 못하고, 그죠? 그 리비도가 다시 나에게 돌아와. 그래서 그 에너지가 너무나 슬픔으로 다가와. 왜? 현재에는 없으니까. 부재의 상태예요, 그죠?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런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애도에 실패했다라고 프로이트는 이야기한다. 멜랑콜리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상적인 인간은 뭐죠? 정상적인 인간은 어느 정도 아무리 사랑했던 자의 죽음이라도 그 죽음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현실로 복귀한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있고 거리를 두고, 그렇게 하여 현재의 삶을 유지하면서 죽은 자에 대하여 거리를 둘 수 있는, 그래서 그 리비도의 애착을 어느 정도 끊을 수 있는 상태, 그게 이제 애도에 성공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뭐 우리는 이런 우울증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주변에서, 그죠? 우울증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사랑과 우정과 또한 그 죽은 자가 남겨놓은 다양한 목소리, 또 나와 함께 했던 시간, 그리고 나에게 많은 사랑을 주었다라고 한다면 더더욱 슬프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하이데거 아시죠? 예도는 이미 하이데거에 대하여 이런 강좌들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1차 자료 강좌는 아직 진도를 안 나갔지만은 예도가 죽음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단편 강좌를 또 열었고, 하이데거는 우리는 이미, 그죠? 우리는 이미 이 세계에 태어나자마자 죽기에는 가장 늙은 자들이다. 당연한 거죠. 우리는 단지 망각할 뿐이지,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자인쯤 토트야. 죽음을 향한 존재야. 태어나자마자. 그런데 또 유명한 말이 있어요. 물론 데리다는 자기의 고별사라든지 데리다의
그 애도에 대한 그 내용은요, 결코 그 애도의 작업이라고 하는 그런 거 모아놓은 곳에, 다시 말하면 자기 친구들의 고별사를 쓰면서 읽었던 것을 모아놓은 곳으로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 포스트카, 그러니까 우편엽서라고 하는 작품, 아포리아, 그 다음에 또 데리다의 법의 힘, 그 다음에 곳곳에서 다 들어있어요. 대가들은 여기저기에 그의 중요한 사유들이 막 퍼져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정신분석의 저항이라는 작품, 이런 작품에도 또 들어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망라해서 지금 예도가 강의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로스피탈리테, 환대에 관하여와도 연결되어 있어요, 예도는. 그러니까 어떻게 데리다가 이러한 프로이트를 해체하는지, 그죠? 여기에는 또 푸코도 보여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예도는 푸코도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정해놓은 애도에 대한 실패와 성공이라고 하는 그거, 겔링엔과 미슬링엔, 애도의 작업의 실패와 성공이라고 하는 이 정상과 비정상의 개념, 푸코가 보이죠, 여러분. 그 개념은 틀렸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해체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정상과 비정상이 없다는 거예요. 푸코도 프로이트를 해체합니다, 여러분. 알죠? 누가 정상이? 이성과 관계에서 비성이 비정상이고 이성이 정상이냐? 라는 질문이죠. 미셸 푸코 역시도 이성 안에는 광기가 있다라는 요 부분은 예도의 푸코 시리즈 강좌들을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정해놓은 실패와 성공은 뒤집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자, 이제 또 하이데거로 갑니다. 하이데거에 또 중요한 말이 또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죽음에 대한 애도는 이 존재와 시간에 나오는 거예요. 결코 죽은 자를 위한 게 아닙니다. 죽은 자는 이미 죽자 말자 이 세계를 떠난 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 세계를 떠난 자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애도는 그 죽은 자를 기억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죽은 자를 기념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결국은 산 자들을 위한 거예요, 장례식. 이 유명한 말이죠, 그죠? 보통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부모는, 왜냐하면 이런 예는 이제 얘도 자신의 예를 드는 거죠. 아버지가 7개월 전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애도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돌아가신 분의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분을 위해서 애도한다고 생각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살아있는 지 자신을 위해서 애도하는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 죽은 자는 없어. 이 땅에 없단 말이야. 근데 그분을 위한 도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산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그 죽은 자의 가족의 슬픔을 위로하는 그런 차원이 바로 장례식의 의미가 더 크다라는 거야. 죽은 자 자신을 위한 어떤 슬퍼한다 그래서 그가 위로를 받을 리가 있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한 하이데거의 사유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자를 애도한다라는 거는 결국 나의 살아있는 이 현실에, 그죠? 현실의 존재와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애도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자를
위한 거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은 살아있는 남은 자들, 그리고 장례식에서 슬퍼하는 그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그분의 업적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삶을 또한 다시 살아낼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종결과 새로운 출발의 의미가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데리다는 이 하이데거의 사유를 말도 없이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는요, 예도 강좌에만 아마 있을 거예요. 어디에서도 읽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이트에 대한 해체는 그 작품에 나와요, 여러분.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그가 애도를 이야기할 때는. 이런 하이데거는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이런 거, 이러한 하이데거의 생각들, 죽음은 무연관적인 거, 그죠? 그리고 결코 대리할 수 없는 것. 그리고 그 대리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슬퍼하는 타자들은요, 결국 자기 자신들의 어떤 이 죽은 자에 대한 그 죽음 자체보다는 그분이 살아 있었을 때 남겨놓은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결국 살아남은 자들을 위하여 함께 애도한다라. 물론 죽음이 촉발이 되었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데리다의 사유 속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데리다는 어떻게 해체하는가? 과연 죽음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죽은 자에 대하여 슬퍼하는 이 애도가 과연 완결될 수 있느냐? 여러분, 이제 해체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애도는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결국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죽은 자를 애도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애도는 존재론적으로 내 삶 속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맞죠? 예도가 가끔 이미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은 그 리비도에 대한 정리가 어느 정도 끝나고도 끊임없이 그 기억이 예도를 지금도 가끔은 생각나고,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 대한 죽음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론 속에 끊임없이 흔적으로 남아있는 거야,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지만 그 우울증에 걸린다는 부정적인 특징만이 아니라 그 애도는 우리의 삶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다. 죽은 자의 업적, 죽은 자의 우정, 죽은 자와의 사랑, 그래서 죽은 자를 환대할 수 있는 그 흔적을 통하여 또한 타자를 나의 현실 속에서 받아들여서 환대하면서 나의 삶에 새로운 존재론적 힘으로서 작용한다라는, 이게 데리다의 이론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아주 쉽죠? 그러니까 환대는 또 환대로 또 나가서 하겠지만, 애도는 결국 부정적으로 우울증과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혹시 친구가 일찍 죽은 자들 있죠? 그런데 그 죽음을 기억하면서 그의 우정을 나의 존재론 속에 포섭시켜서 아름다운 기억으로서 나의 삶에 새로운 타자와의 관계성을 통하여, 그죠? 그 애도는 하지만은 나의 삶에 새로운 지침으로서, 그죠? 그 죽음이 나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그래서 지금 없기 때문에 슬프지만 나의 삶을
또한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는 그게 애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가 아니라 이 데카르트의 명제는 나는 애도한다,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 라고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야.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말장난으로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철학하지 않는 분들한테. 그러니까 그 인간의 어떤 철학의 제1철학의 출발점으로서 애도가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데리다는. 그죠? 그러니까 하이데거보다 조금 더 나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결국 산 자들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는 단절되어 있어요. 그래서 죽은 자를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내가 애도하는 거는 이 타자의 타자성의 흔적을 삭제하는 게 바로 애도에 성공한다 라는 이런 정신분석학적인 이런 개념은 또다시 뒤집어서 그 타자의 타자성의 흔적을 나의 삶의 새로운 가능성으로서, 그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또 다른 영향으로서 받아들이고, 그 우정과 환대와 그 다음에 사랑을, 그죠? 내 안에서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긍정적인 타자와의 관계성을 우리는 애도를 통하여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요런 것들은. 그래서 우리는, 그렇죠, 애도는 아버지가 못다 이러는 아버지에 대한 우정이 있겠죠, 그죠? 우정. 그 다음에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있겠죠. 그 다음에 아버지를 다시 이 세계에,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환대하면서 기억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올바른 애도는 뭐예요? 그분이 못다 이룬 일이라든지, 그분이 평소에 좋아했던 그러한, 그리고 삶의 철학, 이런 것들을 또한 받아들여서 내가 이 땅에서 새롭게 관계 맺음을 통하여 나의 존재론을 확장시키고 수정시키고, 그래서 내가 죽을 때까지 그분을, 그죠? 애도하는. 그래서 나는 애도한다, 나는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슬픔은 꼭 그것이 부정적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결국은 포스트 모더니즘이 니체, 마르크스, 프로이트에 대한 재해석이라고 하더라도 또 다른 방식으로 에른스트 블로흐가 희망의 원리, 호프농 프린치프에서 프로이트에 대한 비판을 통하여 희망의 원리를 전의식에서 찾는 그 무의식의 어두움을 전의식의 밝음으로 해석하면서 자기의 철학을 확립하는 것과 또한 어느 정도 유사해 보이는 것도 있어, 그죠? 그러니까 죽음은 단지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거. 그렇다고 한다면 죽은 자는 이미 자기 자신의 죽음을 죽은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슬퍼함으로써 그 죽은 자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도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앵포시빌리테야. 그러니까 결코 완전한 애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죽을 때까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서 계속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존재로 가는 그 도상에서, 그죠? 그거를 완전히 완성할 수 없듯이 애도 역시도 완성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단지 새로운 관계 맺음. 결국은 뭐예요? 이게 살아있는 자와의 관계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결국은 살아있는 자와의 관계일 거예요. 이러한 애도의 개념 역시도 거기에서 보다 더 긍정적인 거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꼭 무의식적인 그러한 우울, 리비도와의 관계가 부정적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애도의 작업에 실패한 것이 바로 성공한 것이라고 이제, 그래서 프로이트한테서 비정상적인 그러한 애도의 작업이 아르바이트 데얼 트라우어가 데리다에게서는 뒤집어져서 이 비정상이 오히려 정상적인 것이 아닌가. 이것이 바로 인간의 삶에서 오히려 올바른 애도가 아닐까. 꼭 우울증으로 나타나지 않고 그 슬퍼하는 가운데에서도 그 애도의 존재론적 해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애도가 하이데거 냄새가 난다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그 애도가 우리의 삶의 존재론 안에 구멍을 내고 오면서 균열된, 그리고 나의 현실에 뭔가 슬픔을 통하여, 그죠? 새로운 흔적으로서, 타자성의 흔적으로서 나의 삶을 비집고 들어오는 그러한 것이지만은 그것이 꼭 멜랑콜리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정으로 나타나는, 그죠?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그것은 또한 사랑으로 나타난다, 용서로 나타나고, 관용으로 나타나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데리다의 환대의 철학과 또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대는 따로 또 하겠습니다. 환대에 대하여에서는 사실 그것도 역시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데리다의 철학에서. 그런데 어떤 철학자와의 대담을 통하여 자기 강의록을 또한 이야기한 것도 있고요. 그 환대는 또한 이런 죽음을 이야기하면서도 나타나기도 해요. 그 환대의 마지막이 칸트의 이념과, 그죠? 요건 잠깐 맛배기로 이야기합니다. 예도의 철학에서 칸트 강좌를 듣고 이념의 개념을 안잖아요. 칸트가 나오면 다 무너져요.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도 나타나. 그러면서 유대 전통, 유대 전통에 있는 이방인을 압제하지 말라. 여러분, 그게 나와. 그의 환대의 철학에서, 여러분.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도가 반격하는 강좌를 한번 열겠습니다. 그리고 레비나스는 뭐야? 레비나스도 유대 철학, 유대 전통에 있었던, 당연히 서구에서 살았던, 프랑스와 독일과 이 서구 유럽에서 살았던, 활동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죠? 데리다는 미국도 많이 갔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유대 전통의 두 철학자인데, 레비나스는 뭐야? 과와 과부를 사랑하는, 야외하는. 그 다음에 데리다는 뭐야? 데리다는 이방인을 압제하지 마라. 출애굽기 22장인가 에 나오잖아, 여러분. 그 이방인의 그게 왜 이념인지, 나중에 환대 철학에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얘도. 그런 것들과 또 연결되어 있다고. 그래서 죽음에 대한 슬픔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비정상이 아니라 죽은 자에 대한 부재를 지금 내가 불가능성으로서 받아들여서 내 존재론 안에서 사유하는 것, 그리고 내 삶 속에 받아들여서 우정과 사랑의 해석학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비정상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정상인 것이고, 이것이 정신분석학에서 놓쳤던 그러한 새로운 윤리임을 데리다는 자기의 고별사와 자기의 애도의 철학에서 밝히고 있다는 거죠. 너무나 재미있는, 그죠? 또 다시 우리가 애도를 단지 슬퍼하며 그리고 우울과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부재하고 없는 그 타자의 타자성을 통하여 지금 남아있는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보다 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일어나서, 그죠? 그리고 프로이트의 부정성 안에서 희망을 보았던 에른스트 블로우와 같이 데리다는 프로이트의 부정성 안에서 또 다른 긍정성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뒤집어서 해체하고 있다는 거. 우리는 많은 것들을 데리다를 통하여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상당히 공감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죽음에 대한 그 생각과 죽은 자의 부재를 슬퍼하는 것, 그 부재가 나에게 가지고 오는 고통, 그리고 그 부재의 슬픔이 이 나의 현실 속의 존재의 균열로서 나타날 때 여러분들은 또한 그 이미 고인이 된 자의 그 인간성과 타자성 안에서 새로운, 그죠? 나의 삶의 관계 맺음을 통하여 사랑과 우정과 관용과 환대를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보다 긍정적인 그러한 분위기를, 또한 하이데거적인 용어로 기분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느끼면서 우리의 삶에 한 번 더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 이러한 철학을 통하여 삶에 한번 적용해 보는,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도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어나서 그냥 앉아 있지만 말고 일어나서 행동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그 타자성을 결코 끊어내고 잊어버리는 것, 그것만이 애도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타자성을 내 안에 죽을 때까지 받아들여서, 그죠? 간직하면서 나의 삶의 새로운 가능성으로서 생각해 보는 것, 그리고 가능성으로서 실천하는 것, 그런 것들 역시도 애도에 포함된 또 다른 측면이 아니겠는가. 데리다를 통하여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주 좋은 철학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그죠? 11번째, 아니 12번째, 그죠? 데리다 강좌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추스.